많이 받아요. 이놈이. 그리고 특히나 사실 30번에 거의 예측 가능한 수준이야. 요번에 니들 교육과정 개편되고 첫 시험이지. 첫 시험인데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교육과정을 일부러 막 개편하는 건 아니라고. 그럼 요번에 원래 수2 과정에서 미적분 2 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이과생들한테 가장 강조를 했던 게 바로 변화율 파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분 계수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즌이 여러분들 미적분 2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지수로 구한 수처럼 뭐 함수값 계산하고 그런 거는 그냥 단답형 또는 3점짜리 아주 쉬운 문제들, 그 정도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변화율 문제예요. 그래서 가조건을 보고 그 수식이 변화율을 의미하고 있다, 즉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접근이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원의 출제 코드가 그렇다라는 거야. 코드가 그런데 보통은 대부분 다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덤벼들기 때문에 얘를 도중에 풀다가 포기를 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풀이를 잘 모른 채 허우적 대다가 운 좋게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하고 나왔는데 그냥 답이 나왔어. 이게 답일까 하고 썼는데 답이 맞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대충 푸는 애들인데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풀이 과정은 크게 안 길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칠판에 짧게 쓸 거야. 대신 말을 조금 많이 할 테니까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일단은 조건부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x가 a보다 큰 이미 정의된 함수 fx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gx가 있어요. 그럼 gx는 그냥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마이너스 x 4승으로 출발하는 어떤 숄라숄라한 4차 함수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a는 상수라는 말 있죠. 그때 요거보다 큰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진짜 포인트죠.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이따 보여줄 테니까. 그 다음 나에서는 두 번째 조건에서는 그 fx가 극대값이 서로 알파와 베타에서 동일하대요. 그 말은 극대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맞아? 4차를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미분 가능해요. 그리고 a보다 큰 쪽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분모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고. 그지? 그러면 얘는 둘 다 제로일 것이고, 그 다음 극대값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가 극대값이지. 얘가 둘 다 m으로서 똑같대. 여기까지 돼? 조건만 쓰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제대로 문제를 이해했냐 못했냐의 차이고, 다 조건에 의해서 m의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뭐냐면 fx의 극점수가 gx의 극점수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됐어? 자, 이제부터 풀이에 들어가요. 풀이는 되게 짧아. 생각보다 상당히 짧으니까 잘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EBS에서 나온 풀이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찍고 있으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길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그래도 평가원의 코드는 이런 코드에 의해서 출제가 됐을 겁니다 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그 코드대로 그냥 간략하게 정리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루트 3입니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서 최소값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가볼 테니 첫 번째 조건 봐봐. 이 조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fx는 x-a분의 gx야. 딱 봐도 초월함수 느낌 나지? 왜냐면 다항식이 아니면 그냥 우리가 초월함수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분수 형태의 함수로서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말려버리는 거야. 이건 사실 분수 형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뭘 뜻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잡혀주기가 사실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힘들어요. 자, 누구와 누구를 이은 평균 변화율이야? 바로 x, gx와 a, 0 두
두 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해돼? 근데 봐. 그렇다면 fx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바로 a, 0에서부터 gx라고 하는 4차 함수를 이었을 때에 그 기울기 값이 fx야. 기울기잖아. x 빼기 a분의 gx 빼기 0. 됐어요? 자, 그러면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크게 몇 가지가 나올까? 크게 몇 가지가 나오죠? 개형은 3개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원래는 총 4개인데 왜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놈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를 다 가지고 있는 놈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극점이 하나만 있는 놈이 있잖아. 그냥 뭐 이렇게 삐리리. 알겠습니까? 자,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면 돼요. 근데 극대값이 동일해요. 잘 들어야 돼. 자, 내가 만약에 그래프의 개형을 조금 유출을 해야 되는데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a, 0이 여기 있어요. 근데 만약에 a보다 큰 쪽에서 4차가 이렇게 생겼어. 자, 극대가 무슨 뜻인지를 잘 봐. 여기가 x야. 그러면 여기가 x, fx지. 아니, gx. 그렇다면 이 둘을 이은 게 뭐예요? 이 기울기 값이 fx야. 그럼 fx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여기서 딱 접할 때가 있지. 이거 이해돼? 그럼 접할 때가 기울기의 맥스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울기가 다시 줄어들죠. 그러니까 요점이 뭐가 되는 곳이야? 극대가 되는 곳이야. 왜? 기울기가 커지다가 줄어들면 값이 커졌다가 줄어들 때를 우리가 극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극대값이 요 기울기지, fx가. 근데 m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 조건에 양수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면 gx는 이렇게 아래쪽에 포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출발을 하는 거야. 4차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럼 이런 그래프거나 또는 뭐 이렇거나 있을 거라고. 자, 그럼 봐봐. 여기를 a, 0이라고 할게요. 이거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가 되고 있다. 그러면 기울기가 어때요? 가면 갈수록 커지지. 그잖아. 그러다가 요때가 기울기의 맥스지.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돼요. fx의 입장에서. fx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평균 변화율이야. 즉 기울기 값이 fx이기 때문에 계속 가다 이게 기울기의 맥스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줄어들잖아. 그러면 여기가 극대. 그럼 또 봐. 이렇게 오다가 이게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곳이지. 그러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하면 기울기가 커지죠. 그럼 여기가 뭐라는 거야? 극소가 되는 곳이야.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니까 극소. 여기까지 이해되죠? 말이 좀 길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커지다가 요렇게 됐을 때 여기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곳이야. 그렇지? 그런데 방금 봤잖아. 극대값이 동일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여기서도 접선이고 여기서도 접선인데 a, 0을 통과하는 이 둘의 기울기가 똑같으려면 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바로 요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럼 봐봐. 얘는 fx는 이 그래프라면 gx가 이 그래프라면 극점을 몇 개 갖죠? 여기가 극대였지?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극소라고 했다. 그리고 요때가 극대지. 그러니까 극대, 극소, 극대 딱 3개를 갖죠. 그럼 요 그래프였더라도 어떻게 되지? 이 그래프라면 이렇게 됩니까? 여기가 A죠.
그럼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그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가 감마고 여기가 접하는 곳이니까 알파, 여기가 접하는 곳이니까 베타가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도 극대, 극소, 극대 세 개를 갖지. 그러므로 저 그래프된 이 그래프된 반드시 fx라는 함수는 극점을 몇 개 갖는다? 세 개를 가져요. 무조건. 마지막 조건. fx의 극점의 개수는 항상 3개야. 그러면 gx는 극점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4참수는 극점을 몇 개 가질 수 있어요? 맥스 3개 또는 미니멈 하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어. 4참수는 그래프 개형을 아무리 그려봐도 극점이 2개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gx라는 함수의 극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되게 쉬워. 그럼 이제 gx는 얘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얘는 gx가 지금 극점이 3개잖아. 그러니까 극점이 하나짜리 우리는 gx를 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든 0이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죠? 이 기울기가 얼마야? 이게 아까 극대값이었던 m이잖아. 그리고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알파고 이 점의 좌표가 베타죠.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정도는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요 직선인 건 이해돼? m 베이 x-a 아까 이 기울기가 m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알파와 베타는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이야? 알파와 베타는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이죠? 뭘 고민해? 이 방정식의 두 근이지. 4참수와 직선의 교점이잖아. 그런데 알파와 베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접하고 있잖아. 그럼 저 둘은 무슨 근으로 가져야 돼? 중근으로 가져야지. 받아들여지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니까 얘는 아름답게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까지야. 이건 이해하셔야죠.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슬쩍 넘겨주면 그래서 4참수를 아름답게 여기까지 설정할 수가 있다. 자, 내가 지금 몇 줄 썼죠? 풀이는 이거 한 줄 쓴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전에 그래프의 개형을 조금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이야. gx가 4참수인데 극점을 몇 개 가져야 돼? 유일해야 돼. 자, 미적분 원 떠올려 볼까요? 이래서 내가 이 문제가 살짝 좀 아쉬워요. 너무 초월함수 틱하게 그래프만 줬는데 실제로는 4참수 문제처럼 보여서 사실 이게 미적분 원 타입 같은 느낌이 든다고. 자, 4차가 극점이 유일할 조건이 뭐죠? 다시 물어볼게. 최고창이 음수인 4참수가 극소값을 가질 조건이 뭐지? 우리 미적분 원할 때 배웠어. 최고창이 마이너스 1인 4참수가 극소값을 가질 조건. 즉 이렇게 가질 조건은 0 되는 게 몇 군데? 서로 다른 세 군데.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G'X 이꼴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못 갖는다면 극점은 유일하죠. 그까지 되잖아.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요 사실을 한번 봅니다. 자, 두 근이 어떤 과정으로 돼 있죠? 두 근이 관계가 요놈일 때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평행이동 시키더라도 어차피 모양은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베타와 알파를 임의로 주지 말고 어떻게 주는 게 편할까요? 알파와 베타의 간격이 6루트 3이기만 하면 되니까 베타를 뭐라고 설정하는 게 편해? 3루트 3. 알파는 마이너스 3루트 3. 그리고 가운데 딱 원점을 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알파를 마이너스 3루트 3, 베타를 3루트 3이라고 작성하면 gx가 이렇게 와요. 오늘따라 되게 신경 쓰이네. 내가 평소대로 할 거야.
내가 왜 신경 쓴지 알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요거 바로 제곱이니까 뜯어버려. 그러면 x 더하기 3루트 3과 x 빼기 3루트 3이니까 요까지는 이해되실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깔끔하잖아. 요까지 오는 게 사실은 실력이에요. 말로 설명해서 여기까지 니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조금 힘든 거야. 근데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요 사참수가 극점이 몇 개 존재해야 돼? 유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려갑니다. G'X님 하고 가는 거야. 그럼 요거 미분해봐. 마이너스 4x 3승 더하기 54에 또 2 떨어질 거니까 108x. 그 다음 27의 제곱은 상수니까 사라지고 플러스 m. 요게 도함수죠. 이놈 이꼴 제로가 근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고. 이해돼? 그 말은 4x 3승 빼기 108x는 m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요 그래프는 미분 없이도 풀 줄 알아야 돼요. 3참수의 기하적 성질이잖아. 그러면 3차, 1차 기함수인 건 알겠죠? 그럼 기함수 조금 옆에다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 한번 보세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근을 보면 원점 빼고 나면 어디를 또 통과해? 4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빼기 27이지. 그러니까 3루트 3 마이너스 3루트 3 제로 이렇게 세 개를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는 최고창이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3루트 3. 우리 미적분원할 때 열심히 했다. 변곡점을 통과하는 직선에 대해서 기함수의 극점 찾는 건 되게 쉽죠. 요거 몇 대 몇이었니? 1대 루트 3인 거 기억나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도 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y 꼴 m이 어디에 있어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못 가져?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을 거지. 서로 다른 세실근을 못 가질 때 이해돼? 그런데 m은 무슨 값이라고 했니? 아까부터 계속 양수값이라고 했으니까 위쪽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므로 m이 내려올 수 있는 마지노선, 즉 최소값이 어디라는 뜻이에요? 얘라는 뜻이야. 그치? 극점이 유일하게. 그래서 여기를 m이다. 이게 m의 최소값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m은 최소 216 이상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요쪽이 풀이야. 이만큼이 풀이라고. 근데 이 풀이를 따라오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놈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변화율이라고 하는 그놈을 가지고서 끌고 온 거야.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이 몸을 거의 못 푼 이유 중에 하나가 3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해석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실력자야. 극점이 극점보다 작아요. 근데 도대체 극점이 뭐지?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게 평균 변화율처럼 보이기가 힘들잖아. 그렇지 않아? 보이기 힘들지. 근데 출제 의도는 당연히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니까 저걸 평균 변화율처럼 생각하고 냈을 건데 막상 당사자는 저게 저렇게 안 보인다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니들의 시각에서 풀어주는 풀이도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애들이 이렇게 푸는 건 좀 너무 깔끔하게 풀기 위해서 푼 풀이에요. 근데 보통의 학생들은 저렇게 접근 안 하겠지. fx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봤잖아. 알파와 베타에서 fx가 극점을 갖는데 그럼 당연히 미분하고 알파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제로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냐면
자, 미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극대극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럼 당연 요 놈이 꼴 제로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까지. 근데 여기서도 이 느낌을 알아야 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G'X는 X 빼기 A분의 GX가 돼요. 요 느낌 이해돼? 근데 이게 뭐야? FX. 그치? 요 모양이 요 모양하고 똑같죠? 한마디로 얘가 되도록 하는,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얘랑 똑같아지는 x 값을 찾았더니 알파와 베타라는 거야. 알파와 베타. 처음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요렇게 다가와야 돼. 다가와야 되고, 근데 여기에 알파를 대입하면 얘 둘이가 같죠? 근데 F알파가 얼마였어? M이잖아. F베타도 M이잖아. 아까 극대값이 M으로서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M이라고 둔다면 바로 저걸 이렇게 넘겼으면, 알겠습니까? 이렇게 넘겼다면 GX와 M배의 X-A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려워. 해석하는 건 어차피 어려운데 한번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아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찾아보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상당히 좋아요. 이놈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저렇게 안 나누고 요런 느낌으로 가셔도 돼요. 우와, 이게 뭘 뜻해? 저게 뭘 뜻하죠? 이거 안 보여? 이게 뜻하는 거.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리고 A, 0을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뜻이야? 바로 A, 0에서의 접선을 뜻한다. 그잖아. G'X, 즉 GX 위에 임의의 점 X에서 접선을 쭉 그었더니 A, 0을 통과해요 라는 뜻이라고. A, 0. A는 상수니까. 근데 그거랑 GX와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봐봐. 여기는 끝났으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GX가 그냥 아무 때나 그릴게요. 요번에는 최고창을 양수라고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가 X래. 그럼 이게 뜻하는 건 뭐라고? 요 점에서 접선을 그어달래. 근데 얘가 어디를 통과하는 거야? A를 통과하는 거잖아. 돼? 그러니까 요게 뜻하는 게 바로 G'X의 X-A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얘랑 GX와의 교점이니까 당연히 이 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기본적인 교점 자체가. 뜻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여러 번 추론을 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학생들은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식, 요 식을 평균 변화율로서 바라볼 수 있냐 없냐는 상당한 실력의 차이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평균 변화를 못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학교에서 살짝 변형시켜서 출제도 가능할 테니까 요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풀이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익혀두세요. 그리고 이 풀이는 크게 안 복잡하잖아. 안 복잡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따라갔더니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 우리는 완전 4참수 해석하고 있는 거야. 4참. 근데 마지막 조건, fx의 극점의 수가 gx의 극점의 수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fx의 극점의 수가 3개인 걸 찾는 게 어려운 거야. 그게 3개인 걸 찾았다면